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요리 하고 있는 셰프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한 5시 반쯤에 한국에 딱 내렸어요. 홍콩에서 근무하고 쉬는 날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국 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쉬는 날은 없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간 게 7월에 갔어요. 7월에 가고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흑백요리사가 방영을 했죠. 근데 뭐 홍콩에 있어서 많이 아쉽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쉬는 날마다 거의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들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아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흑백요리사를 제가 나가게 되면 가장 기대가 되는 대결이지 않았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셰프님이랑 그렇게 대결해 볼 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래 살아남고 셰프님도 일찍 떨어지지 않으셨다면 재밌는 대결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면 항상 이제 대결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길 거라는 이제 마음으로 항상 임하지만 흑백요리사를 찍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반전이 있어서 어쩜 셰프님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예상을 좀 해봐요. 저는 이제 셰프님 엄청 존경하고 근데 이제 여간에 찍을 때는 저와 이제 셰프님의 케미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좀 제가 많이 장난을 치고 웃겨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른에 가장 부합하는 그 어른, 제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서도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그릇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런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셰프님을 이제 뵙고 있죠. 따끔하게 혼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크게 잘못했을 때 더 크게 혼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셰프님에게 이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을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들이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수저로 같이 출연했던 셰프님들이랑 거의 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김태성 셰프님? 히든 천재로 나왔던 김태성 셰프님이랑은 흑백요리사 이후에도 같이 팝업도 하면서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성 셰프님뿐만 아니고 뭐 반찬 셰프로 나왔던 이제 송하슬람 셰프님, 뭐 요리하는 또라이 윤남노 셰프님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항상 일 끝나고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요리에 대한 열정들이 다들 대단하고 이래서 굉장히 또래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셰프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그것 또한 흑백요리사에 출연을 하게 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흑수저들끼리 백수저들끼리 방이 이렇게 또 따로 있고 흑수저 백수저 같이 하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니까 명절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제 서로 인사 주고 받고 뭐 주방에 안 쓰는 냉장고나 뭐 오븐 같은 거 있으면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이런 것도 올리고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셀러베 셰프님이 하신 베지테리언 사시미? 채소로 만든 사시미 그것도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뭐 히든 천재의 알리올리오 먹어보고 싶었고 대부분 다 먹어보고 싶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 근데 못 먹어봐가지고 항상 아쉽고 항상 마음으로는 이거 끝나고 나면 매장 가서 다 하나씩 먹어봐야지 이랬는데 다들 이제 너무 바빠지시고 매장에 예약이 너무 꽉 차서 저희들도 가서 먹어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운동을 막 하나를 정해서 계속 꾸준히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때그때 이제 하고 싶었던 운동들을 해요. 여러 가지를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살이 찌지 않는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많이 걷고 많이 움직여서 아마 좀 살이 덜 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로 한식 많이 먹고 홍콩에 있으니까 광동식을 지금은 많이 먹는 편이죠. 근데 광동식이 한식에 비해서 좀 기름진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덜 먹어요. 그리고 또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것 같은 게 레스토랑에서 거의 뭐 11시간, 12시간씩 있고 그 중에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정말 배고플 때 좀 먹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한 끼 먹는 것 같아요.
네, 3시에 그 정도 먹고 뭐 집에 가서 배고프면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요기할 정도로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살이 덜 찌는 게 아닐까. 요리는 대부분의 셰프들이 집에서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셰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배달 음식이 햄버거거든요. 왜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냐면 일단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피자도 이렇게 박스가 나오지, 치킨도 막 뼈랑 상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햄버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다. 그래서 배달 음식 중에서도 햄버거 제일 많이들 시켜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웬만한 한식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항상 스탠미를 직원들이랑 먹을 스탠미를 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주로 한식을 만드니까 웬만한 한식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20대 때가 가장 요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간 10년 정도와. 근데 그때도 이제 순간순간 힘들기는 했어도 요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도 저런 어떤 셰프님처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나를 평가했던 셰프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결할 수 있는 날도 올 거고 뭐 항상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분명히 저렇게 될 것이라는 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후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중식이란 장르가 그만의 매력이 또 있긴 하지만 뭔가 디테일한 그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프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예전에도 했고 그렇지만 중식 자체를 저희 메인이 되는 그런 장르인 중식을 뭐 다른 장르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조금 더 접목해서 배우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는데 중식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중식은 되게 남성성이 되게 드러나는 장르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근데 그 안에 되게 섬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성성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르에 뭔가 반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저는 중식의 매력인 것 같고 다른 이제 분야들에 비해서 좀 발전이 한국에서는 좀 더딘 편이에요. 왜냐면 뭐 이탈리안이나 프렌치, 뭐 한식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레스토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식은 좀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새로움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것도 중식의 하나의 매력인 것 같고 가장 큰 매력은 터프함 속에 섬세한 맛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부담은 없고, 근데 다만 정진원 셰프님이 저보다 8년이나 먼저 선배님인데, 정진원 셰프님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한참 어린 후배랑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선배님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지, 둘이 이제 대결 구도로 붙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어요, 사실. 저도 저만의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정전 셰프님은 당연히 너무나 훌륭하신 셰프님이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모두가 붙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론에 밀려서 약간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재밌었죠. 뭐 정전 셰프님이랑 안 하면 누구랑 할 수 있었을까?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정전 셰프님이랑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 한 되게 힘들었던 그 10년 정도 20대 때를 이제 돌이켜보면 되게 버틴 것도 대단하고 진짜 스스로 약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중식 요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그 과정을 이제 견디고 이렇게 나타난다면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성 셰프들이 많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애틋하고 좀 잘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셰프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남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사실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저는 좀 셰프라는 직업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꼭 셰프가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직업의 길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셰프를 하나를 두고 뭐 이렇게 내가 여기에 적성이 맞고 뭐 잘 맞는 직업인지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셰프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 대학을 무조건 가라고 해서 이제 보는데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리학과는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음식 해먹고 노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선택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굉장히 싫어하셨죠. 최근까지도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서서 일하고 오래 일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서 있는 걸 좋아해서 사실 직업은 좀 천성인 것 같아요. 저 언니랑은 완전히 또 성향이 달라가지고 저한테는 아주 잘 맞는 직업입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밖에서 뭐 카페를 간다던가 음식점에 가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정중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없고 홍콩에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맛볼 수 있는 뭔가 인기의 맛을 저희 언니가 저 대신에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방송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랑 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방송은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좀 편한 편입니다. 원래 성격은 되게 내성적이에요. 별로 사람들이랑 잘 안 만나는 편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ISTP라고. 네, 그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그 방송국 가도 그 출연자분들이랑 딱 그 방송하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혼자 구석에 앉아 있고 밥 먹고 네, 거의 그런 편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캠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캠핑이 굉장히 번거롭고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 차례 막 하고 나면 그 고요하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숲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좀 혼자 강아지랑도 캠핑을 많이 가고 그래서 캠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홍콩에 와 있기 때문에 못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홍콩이 워낙에 인구 밀집도가 높고 또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음악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가 많아서 요즘은 가장 힐링되는 게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서 뭐 연애는 생각하기 좀 힘들고 좋은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가요? 마지막 연애요? 마지막 연애 한 2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확히 세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희경 씨 너무 멋있지 않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희경 씨가 이제 예능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유쾌한 모습도 너무 좋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한테 막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너무 막 서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 모습이 저는 좀 제가 항상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어서 그걸 갖고 있어서 되게 멋있고 항상 유쾌하고 항상 밝고 이런 이제 에너지가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상형으로 이기경 씨를 실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날은 그건 또 일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감정은 배제하고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고 와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뭐 이희경 씨도 보고 좋긴 좋았죠.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먼저 다가가지 않고 뭐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호감을 표시해 주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는데 먼저 다가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신을 닮은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저희 레스토랑을 오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한국에 저의 레스토랑을 여는 거. 저희 색깔이 잘 담긴 레스토랑을 여는 게 지금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계획이고, 박은영으로서의 계획은 좀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항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밸런스를 잘 맞추면 중식 여신 박은영 그리고 인간 박은영 둘 다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은 이렇게 늦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언제 해야겠다, 몇 살 안에 해야겠다 그런 건 없고, 정말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당장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계획이 없고, 이제 레스토랑 오픈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올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중식을 먹어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가 만든 중식은 되게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요리 철학은 뭔가 아주 새로운 요리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음식에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하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지스러운 음식을 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억지스럽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거북하게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음식에 저만의 약간 킥을 좀 넣어서 살짝 다르게 변형을 한다던가 이런 걸 좋아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을 하고 싶고, 또 지금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발효라서 발효를 잘 활용한 그런 중식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레스토랑 오픈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중국, 싱가포르 너무 가고 싶은 나라가 많은데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은 셰프들이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나이에 저는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도전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외에서 조금 일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은 그냥 한 번씩 여행을 가서 먹어본다던가 스타지로 잠깐 가본다던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계획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이 있으면 제가 선택한 거에서는 그냥 빠르게 결정하고 미련 없이 놓는 편이에요.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까요? 아, 밸런스요? 아, 네. 네. 밸런스 게임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네네. 짜장 짬뽕. 하나, 짜장, 무먹 찍먹. 찍먹, 삼겹살에 소주, 맥주 치킨. 삼겹살에 소주, 군만두 대 물만두. 군만두, 여경래 대 우리 아빠. 요즘은 여경래. 저는 유재석 대 이희경. 이희경, 그다음은 정지선의 선배 대 정지선의 후배. 정지선의 후배. 100억 받고 주방에서 살기. 아, 100억 받고 주방에 못 들어가기. 100억 받고 주방에 사는 거요? 100억 받고 주방에서 나가는 거요? 당연히 100억 받고 주방에서 나가기. 당연히. 마지막 20살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 50살로 들어가 크게 성공했기. 50살로 20살로 돌아가 다시 하기 하겠습니다. 20대 때 진짜 힘들긴 했는데 아쉬웠던 순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간다면 좀 어릴 때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여성동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저는 홍콩과 한국을 오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3월호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잡지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